트럼프는 1조 달러의 적자를 군사 재건 계획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워싱턴에서는 전쟁, 탄약, 석유, 이자, 물류, 재고 보충 등이 포함될 경우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비용 규모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응은 충격을 이용해 미군의 전력을 재정비하고 무기 비축분을 재보충하고 1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현대전에서 최정상 자리를 유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의 위치를 계속 차지하기 위해서일까요? 미국 내 공장들을 강화하고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력에 어떤 허점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펜타곤은 4월까지 이란과의 전쟁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을 이미 25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현대전쟁에 참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소모하고 기지를 방어하고 동맹국을 보호한 뒤에도 마치 무기 비축량이 그대로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란과의 위기는 미국 군사체계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군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지만 일부 구조는 시급히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값비싼 탄약이 빠른 속도로 소모되었습니다. 위협을 격추하는 데 사용된 요격 미사일은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함정, 항공기, 방어 시스템 그리고 산업 체인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격차는 트럼프가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격차는 전쟁이 세계 최대 군사기계를 여러 분쟁에 대비해 유지하는 비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저널리즘 수준을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번 위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테헤란은 지역 압박, 미사일, 드론, 민병대 그리고 경제적 위협을 통해 워싱턴에 큰 부담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란 독재 정권은 미국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약화로 보이길 원했고 석유값 상승도 정치적 압박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의회 논쟁을 미국 힘에 대한 의심으로 몰려 했으나 트럼프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의 대가가 패배로 여겨지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 대가를 미국이 재무장하고 더 많이 생산하며 군사적 우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국방 예산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달러가 등장합니다.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함정, 항공기, 미사일 방어, 드론, 인공지능, 미국 영토 방어, 그리고 방위산업 기반 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계획에 함정, 전투기, 골든돔 시스템 등과 기타 전략적 분야에 약 7,5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강대국이 단순히 정교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이 승리하는 이유는 탄약을 보충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며 동맹국을 지원하고 몇 주간의 전투 이후에도 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요한 탄약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내년에 토마호크 미사일 785기를 구매하고 향후 5년 동안 거의 4,000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육군은 THWAD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 수치는 변화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단순히 전쟁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위기를 대비해 역량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요격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약 600기에서 2,000기로 늘리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미국군,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계획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제로 공장 가동과 계약 체결, 실제 생산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무엇보다도 산업에서 승부가 납니다. 이란은 위협을 가하고 드론을 발사하고 항로를 압박하며 미국의 예산을 소모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압박을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테헤란은 심리적 우위를 잃게 됩니다. 이란을 상대로 사용된 미사일 하나하나가 더 많은 생산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진 모든 비축분이 계약 확대의 이유가 됩니다.
전쟁 비용에 대한 모든 비판은 미국이 만약 낡고 느리며 새로운 글로벌 경쟁 단계에 충분하지 않은 구조를 계속 유지했다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논거로 바뀝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묘수입니다. 그는 이란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란을 미국이 지배적인 강국으로 남기 위해 군사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독재 정권은 워싱턴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탄약, 더 많은 공장,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미국, 테헤란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지고 오래된 재고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듭니다. 경제적 영향도 이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석유 시장을 압박했고 연료에 대한 우려를 높였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을 증폭시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속에서 휘발유에 대한 연방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백악관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국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는 더 작고 더 느리고 더 취약한 국방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 재구성 방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은 소련에 맞서 군사비를 증액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레이건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Paz pela força. 그의 생각은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고 모스크바에 압박을 가하며 미국이 전략적 경쟁에서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과도한 지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압박은 냉전에서 미국의 반전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대가 소모전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의 대응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위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는 같은 논리로 이란을 바라봅니다. 테헤란이 전쟁을 값비싸게 만들려고 했다면 워싱턴은 다음 위협의 대가를 결코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방어력을 강하게 확장하기 시작했고 군사비 지출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자금 지원과 관련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방공과 정보 활동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위협이 커질 때 재무장을 사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존의 보장으로 여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인 미국은 동맹국들보다 덜 진지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예산, 가속화된 공장, 생산 중인 요격 미사일, 그리고 재보충된 비축 물량으로 인해 압박은 다시 이란 정권으로 돌아갑니다. 독재 정권은 위기의 대가를 높이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미국이 더 큰 적들이 같은 수법을 시도하기 전에 군사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다음 행동은 워싱턴에 달렸습니다. 펜타곤은 계약을 추진할 것이고 백악관은 전력 재건을 옹호할 것입니다. 의회는 예산의 부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더 많은 탄약과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고 이란은 자국의 계획에 위험한 역효과가 돌아올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미국의 새로운 힘의 공면을 앞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적자를 받아들였고 위기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미국의 군사체제를 쇄신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미스온 알비스 뉴스입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